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소통 리더십 하냐는 얘기죠. 멘탈 소통, 리더십, 꿈, 철학 모든 것들을 다 네 가지로면 충분하다 생각이 네. 듭니다. 이 네 가지 공부를 저는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가장 높은 사유의 시선을 갖고자 공부하는 거고, 이런 철학이 부족한 장사꾼은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철학이 부족한 CEO는 임직원을 희생시켜서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해요. 직원들을 맞습니다. 하대하는데 어떻게 최고의 서비스가 나오게? 그거는 가식에 나만 배부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적 시선이 없는 CEO의 장사 마인드예요. 이게 후진적 문법이라는 거예요. 선진적 문법이란 새로운 문법이란 고객 기준에서의 문법이라는 얘기예요. 고객을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 저는 이거를 혁신으로 보는 거예요. 대표님 스스로 행복해지고 임직원들이 행복해도 소비자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이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상태의 감정을 항상 유지하는 것. 네. 저는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행복존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가진 네. 철학적 CEO의 시선을 가질 것이냐, 호텔 같은 그런 수준 낮은 시선을 가질 것이냐. 대표님은 어느 쪽 선을 탈 거냐? 아, 어느 쪽 선을 타고 싶으세요? 네, 지금의 깨달음은 99%가 인문 철학이고 음, 1%가 스킬이다. 저는 바라봅니다. 투자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대표님의 인문학적 그 수준을 끌어올리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수업을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철학 교재로 제가 사용하는 책이거든요. 이거 좀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초등 자존감 수업하고 성인 자존감 수업하고 두 가지로 그 리더십 소통 멘탈을 잡거든요. 왜 리더십 소통 멘탈을 잡는데 자존감 수업을 하냐? 이 이유는 리더십하고 소통하고 멘탈의 영역이 자존감의 저는 하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개념을 이해하면 하위 개념은 금방 따라 들어가잖아. 그래서 상위 개념으로 두 개 수업을 하고요. 두 개 네. 수업할 때 저는 초등 자존감 수업부터 진행을 합니다. 대표님을 어릴 적 시절로 되돌려 놓습니다. 네, 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아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컸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리더십과 소통 멘탈이 다 잡히거든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었죠. 너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지. 네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네가 무슨 소통을 하고, 리더십 하냐는 얘기죠. 행복은 이분의 이걸로 교재를 잡고 진행을 해요. 네 가지의 책을 독파를 하면 CEO로서 자질은 다 끝났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가지를 이해를 하면 다른 공부는 그냥 대표님이 찔끔찔끔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책 사다가 보면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채우면 돼. 네 가지를 알면 CEO로서 어쨌든 수준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화 수준이 달라진다. 멘탈 소통, 리더십, 꿈, 철학 모든 것들을 다 네 가지로면 충분하다 생각이 네. 듭니다. 이 네 가지 공부를 저는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가지를 가지고 코칭을 통해서 상대를 네. 많이 개선됐죠. 철학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감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행복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학문을 뭐 탐구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통해서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철학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 읽어주세요. 인상 깊었던 게 선진국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문법은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도전 정신을 많이 키우고 그런 것들을 인상 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템으로 응용해야 되잖아요. 대표는 지금 새로운 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철학은 가장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다. 이 얘기를 해요. 책 제목이 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에요. 가장 높은 단계의 탁월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네.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가장 높은 사유의 시선을 갖고자 공부하는 거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할 때 시선이 낮은 사람들은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선이 네. 높은 이제 매출, 비용, 이익도 중요하다. 안 네.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또 고객은 돈을 낸다. 그게 네. 가치죠, 가치. 네. 고객에게 가치를 주면 돈을 낸다. 비즈니스는 가치와 돈의 교환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가치가 무엇인가? 이번에도 저희가 고객 인터뷰라든지 체험단을 통해서 해봤지만 역시
돈만 번다고 생각한다면 대표님이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 돈만 벌고 그냥 끝이야. 뭐 네가 다음에 오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돈만 벌면 될 거야. 사기도 칠 수도 있고, 은행이도 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만 쫓는 사람들, 이런 대회를 네. 개최한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듯이 자료 정리는 기본적으로 안 하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수익 모델을 잡아서 할 것 같습니다. 고객 인터뷰도 안 하겠네. 뭐 네. 고객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저 고객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이제 분별도 하고 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네.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 주면 이익을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제 감동을 네. 받았다는 얘기는 고통지수 7 이상을 감동지수 7 이상으로 만들어서 네. 결국에는 이익을 바라보겠다는 거잖아요. 철학적 CEO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고객에게 어떤 고통지수 7 이상의 것을 발견을 해서 완벽히 탁월하게 해결을 하고 감동 7 이상을 줘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철학을 공부했다면 이게 장사와 사업의 차이인 거죠. 이런 철학이 부족한 장사꾼은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거죠. 직원은 내가 그냥 월급 주는 비용일 뿐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잔말 말고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지만 네. 철학을 가진 CEO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객 정의를 이제 1고객, 2고객, 3고객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CEO 관점에서 1고객은 이제 C레벨, 공동 창업자, 지분을 가진 사람, 투자자, 전략적 어떤 같은 거를 설정하는 사람들. 최상위 레벨의 네. 전략가는 이제 1고객, 2고객은 그런 관리자들 밑에서 실행하는 사람들, 전술가로 구분을 합니다. 3차 고객은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철학이 부족한 CEO는 임직원을 희생시켜서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해요. 내가 울산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구내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게 됐어. 또 울산은 랜드마크고 전통이 있고 역시 호텔급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네. 직원들 구내식당 가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 2층인가 3층인가 되는 어두침침한 지하 네. 주차장 한켠에 직원 구내식당이 있는데 마치 어. 바퀴벌레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의 온몸에 가려움을 느꼈어. 최고급의 인테리어에 잘생긴 사람이고 이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네. 미술을 보여주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바퀴벌레 나올 것 같은 분위기에 구내식당에서 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미소는 가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어. 어떻게 그런 구내식당에서 최고의 서비스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되게 그렇게 직원들을 신기하네요. 하대하는데 어떻게 최고의 서비스가 나오게? 그거는 가식의 철학이 높은 CEO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뷔페가 있더라고요. 저는 뷔페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대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을 만약에 계속 뷔페만 먹기 싫으면 밖에 나가서 먹어라 라고 해서 식비를 끼당 한 15,000원에서 2만 원은 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최고의 서비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매출 비용 이익이 부족 안 맞다. 그거는 개소리예요. 그거는 철학적 시선이 없는 장사 마인드에 나만 배부르겠다라고 생각하는 CEO의 마인드예요. CEO는 전략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맞습니다. 간에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술가들은 현장에서 전술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매출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략가들이 수익 모델을 짜고 구조를 짜서 네. 한다면 충분히 매출 비용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전술가들은 거기서 따라만 하면 돼요. 그 전술가들을 관리하는 그 임원들 더 해줘야죠. 행복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이제 비즈니스 목적은 행복으로 잡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꿈이 있었을 거잖아요. 최고의 팝스타가 될 거야 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는 행복했는가? 그 꿈을 음. 이루고 나서 행복했는가? 결국엔 비극을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계속 성형수술을 했잖아요. 예, 네. 성형수술을 했지만 그 욕망은 끝이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하고 외로웠던 거죠. 네. 대표님이 100억을 만들면 뭐하냐는 얘기죠. 1000억을 만들면 음. 뭐하냐는 얘기죠. 대표님 스스로 행복해지고, 그리고 임직원들이 행복해도 소비자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을 때 수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왜 하는가? 음. 나의 행복의 정의는 무엇인가? 네.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의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행복, 그리고 나의 개인적 행복. 전 두 네. 가지로 분별을 하거든요. 일고객인 임원들도 똑같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개인적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비즈니스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전술가인 그 직원들도 똑같이 두 가지의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소비자들도 똑같이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음. 지금 대표님이 이번에 스텝 7명 세팅했죠. 그들도 왜 참여를 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행복의 기준이 있고요. 개인의 관점에서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그거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내 스스로 나는 정의할 수 있으나 내 고객인 전략가, 전술가, 소비자는 내가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의하려면? 인터뷰나?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이번 7명에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될 거고, 아직 행복의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행복한 비즈를 통해서 얻는 나도 행복해질 겁니다. 행복의 정의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스텝, 운영진으로 들어온 당신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행복이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상태의 감정을 항상 유지하는 것. 네. 저는 행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행복존이라고 합니다. 행복존. 플러스는 굉장히 기뻐서 미치겠는 것이 10 만점 10점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2. 은은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0점 만점은 우울해서 미치겠는 거. 이게 만점 10점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2는 은은하게 우울한 거. 슬프지만 은은하게 슬픈 거.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이 네. 상태에 나를 항상 놓는 거. 유지하는 거.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을 행복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슬프고 힘들고 기쁘고 아무리 좋아도 네. 회복 탄력성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네. 슬픔이 마이너스 7 이상이어도 금방 회복시켜서 마이너스 2 이하로 집어넣고, 철학에서는 대립면이라고 하거든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듯이 이게 세상이 있지 얘기를 해요. 반드시 기쁨이 있다면 슬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아무리 기뻐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막 기뻐서 날뛸 때 실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플러스 2 이하로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감정으로 상태로 계속 은은하게 유지하는 걸 행복존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해야죠. 너의 비즈니스적 행복과 개인적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대중소사의 문해돈수를 작성하고 그것에 맞는 수단을 CEO가 선물을 해줘야죠. 그 위에 최상위 관리자가 행복하다면 그 밑에 있는 전술가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소비자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호텔은 그렇게 중요한 임직원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서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앞뒤가 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후진적 문법이라는 거예요. 선진적 문법이란, 새로운 문법이란 고객 기준에서의 문법이라는 얘기예요. 고객을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 저는 이거를 혁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시선이 있는, 탁월한 사회 시선이 있는 CEO와 탁월한 사회 시선이 없는 CEO가 이렇게 달라진다. 탁월한 사회 시선을 가진 철학적 CEO의 시선을 가질 것이냐, 호텔 같은 그런 수준 낮은 시선을 가질 것이냐. 대표님은 어느 쪽 선을 탈 거냐? 아, 어느 쪽 선을 타고 싶으세요? 처음입니다. 철학적 시선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달라진다는 얘기. 우리가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쵸? 투자 네. 유치시. 그냥 투자자들은 나의 운영비만 조달하는 사람이고 돈만 내놓고 부탁인데 좀 잔소리 그만해라. 어? 투자자를 네.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잖아요. 이걸 잔소리를 들어. 아, 철학적 사회 시선을 가지고 있는 CEO는 야, 나는 경험도 많고 자금도 있고 이 함께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 파트너들이다. 이분들의 행복을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CEO가 적 CEO인 거죠. 네. 마케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객은 호구다. 임직원들은 호구다. AS는 무슨 AS 뭐 눈속임 해서라도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철학적 CEO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시예요. 마케팅의 핵심은 재구매다. 이게 감동 마케팅을 해서 재구매를 계속 만들어야 마케팅 비용이 이제 줄어들죠. 1년 재구매 80%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탐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기반이 돼야 이제 새로운 문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수업은 다음 회차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네. 여기까지 느끼신 게 있으면 말씀 주시겠어요? 철학적인 요소도 생각보다 엄청 사업에 있어서는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 같고, 5호텔처럼 앞뒤가 많이 다른 상황을 안 만들 수 있게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수치적으로 대기업이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직원들을 하대하면서까지 자기 그 뱃속을 챙기는 게 너무 후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인드를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게 선진적, 선진국적 비즈니스다는 얘기예요. 철학 공부를 첫 시작을 했는데 어떠세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망하지 않고 이제 지속 성장하는 법을 이제 코칭하는 코치잖아요. 제가 33가지 중에 이제 비즈니스 스킬 수치적, 이거는 25가지. 인문 네. 철학,
인문적 수준은 이제 8가지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첫 수업을 오늘 철학을 했는데, 이 8가지의 인문적 그 8가지가 망하지 않고 성장하는 법에 9%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 스킬은 1%다. 우리 예비 창업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99%가 수치고 아, 1%는 인문철학적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코치로서 창업자로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지금의 깨달음은 99%가 인문철학이고 음, 1%가 스킬이다. 저는 바라봅니다. 인문철학 이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